칭찬 한마디에도 사람의 민낯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진심을 담아 칭찬을 건넸는데 그 순간부터 상대의 눈빛이 묘하게 달라지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인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그 서늘한 태도, 그때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는 그 기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사람 사이에 다정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뼈저리게 압니다.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잘한다 축혀 세워주고 대단하다 높여주고 그렇게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높여준 그 한마디가 돌아올 때는 무시가 되어 돌아오고 이용이 되어 돌아오고 심지어 내 뒤에서 남의 흉을 보는 칼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칭찬이 문제가 아니라 그 칭찬을 받아드는 그릇이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는 칭찬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기름이라고 믿어왔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은 숨겨둔 본성을 드러내게 만드는 방아쇠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귀한 진심을 낭비하며 마음을 다쳐오셨던 겁니다. 오늘은 칭찬 한마디에 드러나는 4가지 위험한 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이 곁에 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귀한 진심을 낭비하지 마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사람을 가려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칭찬하는 순간 나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사람. 여러분, 68세 이정희 씨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정희 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69세 김민숙 씨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민숙 씨가 최근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대회 입상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참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반가운 마음에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숙 씨, 서예 대회에서 상 받으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꾸준히 하시더니 역시 결과가 나오네요. 그런데 민숙 씨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정희 씨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허허, 정희 씨는 붓 잡아본 적이나 있어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정희 씨도 뭐 하나 배워보지 그래요. 집에만 있지 말고.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정희 씨는 웃고 있던 얼굴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엘리베이터 층수가 올라가는 소리만 딩, 딩 울립니다. 민숙 씨는 자기 층에서 내리면서 참, 정희 씨 시간 되면 내 작품 한번 구경 와요. 가르쳐 줄 수도 있으니까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정희 씨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희 씨는 상대를 높여주려 칭찬을 건넸는데 민숙 씨는 그 칭찬을 발판 삼아 정희 씨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 한 겁니다. 칭찬을 건넨 사람은 정희 씨인데 대화가 끝나고 나니 정희 씨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 남겨진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희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축 늘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발도 안 벗고 거실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아침에 꺼내놓은 찻잔이 보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한테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걸. 그리고 바로 뒤를 이어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날 저녁 정희 씨는 밥을 차렸지만 숟가락을 들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예 대회 입상한 사람을 축하해줬을 뿐인데 돌아온 건
넌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판정이었으니까요. 살아보니까 주변에 꼭 이런 사람이 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칭찬을 해주면 고마워하기는커녕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 내가 상대를 높여줬을 뿐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높아진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진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칭찬 한마디에 나를 아랫사람으로 배치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느끼는 그 억울함, 그건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내 진심이 통째로 무시당한 느낌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타인의 칭찬을 자기 존재를 유지하는 연료처럼 소비한다고 설명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뇌에서 쾌감이 터지는데 이 쾌감을 감사가 아니라 내가 이겼다는 신호로 읽어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칭찬을 건넨 여러분은 자신에게 도장을 찍어준 아랫사람으로 자동 배치됩니다. 건강한 나무는 햇볕을 받으면 가지를 넓게 펼쳐서 옆에 있는 풀에게도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뿌리가 썩은 나무는 햇볕을 받을수록 혼자만 빳빳하게 서서 옆에 풀을 짓밟습니다. 칭찬이라는 햇볕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뿌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본성이 비뚤어진 사람에게 건네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아닙니다. 괴물을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진심을 그런 값싼 우월감에 낭비하지 마세요. 칭찬을 듣고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의 진심을 받을 그릇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닫으세요. 칭찬을 거두는 것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칭찬을 건네기 전에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은 내 칭찬을 받고 겸손해질 사람인가, 아니면 내 위에 올라설 사람인가. 그 한 번의 판단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을 듣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칭찬을 건넸을 때 훨씬 더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칭찬을 들으면 의심부터 하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용기 내어 다정한 말을 꺼냈는데 돌아오는 게 감사가 아니라 의심일 때, 그 순간의 허탈함을 아시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65세 이영숙 씨가 그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세 명자 씨와는 늘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가을날 아파트 단지 산책길에서 마주쳤는데 명자 씨가 새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연한 카멜색 코트에 얇은 스카프를 매치한 게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영숙 씨는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건넸습니다. 명자 씨, 코트가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색감이 참 고급스러워요. 명자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걸음을 멈추더니 영숙 씨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눈이 가늘어지고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영숙 씨,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려는 거면 관둬요. 나 이런 입에 발린 소리 딱 질색이니까. 영숙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산책길 옆 벤치에 앉아있던 비둘기가 푸드덕 날아가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고 결국 아니에요. 그냥 예뻐서 그랬어요 하고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명자 씨는 뒤에서 아무 말 없이 걸어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코트가 예뻐서 예쁘다고 한 것뿐인데. 영숙 씨는 산책길을 걸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는 괜히 아는 척하지 말아야지. 이미 명자 씨의 의심이 자기 안에 옮아온 겁니다. 칭찬했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 입을 검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칭찬을 해주면 고맙다는 말 대신 왜, 뭐 때문에? 하고 의심부터 하는 사람. 내 진심을 엑스레이로 찍어보듯 의도를 캐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는 다정한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죄를 짓는 기분이 됩니다. 옛말에 의심이 병이면 믿음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약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심을 보여줘도 그 진심을 꺼낼 때마다 저기 뭔가 숨어 있다고 뒤집어 보는 사람에게는 약이 소용없습니다. 병이 너무 깊어서 약을 약으로 안 보고 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윌리엄 스완 교수가 오랜 연구를 통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칭찬을 들었을 때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칭찬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과 충돌하니까 뇌가 그 불일치를 견디지 못하고 칭찬을 거짓말로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명자 씨가 영숙 씨의 칭찬을 의심한 건 영숙 씨가 수상해서가 아닙니다. 명자 씨 자신이 스스로를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벽이 단단하게 서 있으니 칭찬이라는 선물이 들어올 문이 없는 겁니다. 문이 없으니 누군가 다가오면 침범당한다고 느끼고 그래서 가시를 세우는 겁니다. 원인을 알면 측은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인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무례함을 계속 받아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의도를 의심받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닫게 됩니다. 다정한 말을 꺼내는 것이 두려워지고 칭찬하는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지고 결국 내 따뜻한 성격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의심이 나에게 옮아온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병을 옮아받은 꼴입니다. 잘못은 칭찬을 건넨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꽃을 보고도 독초라우기는 상대방의 눈에 있는 겁니다. 진심을 건넸는데 그거 가짜 아니야? 하고 대받아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이 녹슬어서 안에서 잠긴 사람입니다. 그 문을 억지로 열려 하지 마세요. 열쇠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진심을 붓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칭찬을 건넸을 때 상대의 첫 반응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고마워요. 한마디가 돌아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진심을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뭐 때문에? 하고 눈이 차가워지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무리 다가가도 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꾸 다가가면 여러분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유형은 그래도 눈에 보입니다. 내려다보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불쾌하지만 적어도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유형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칭찬을 잘 받는 척하면서 그 칭찬을 전혀 다른 곳에 써먹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칭찬을 자기 자랑으로 납치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경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를 칭찬했는데 상대가 고마워요. 한마디 없이 곧장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건넨 칭찬은 공중에 떠 있고 대화의 주인공은 어느새 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신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2번, 3번 반복되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무대의 조명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67세 한미경 씨가 겪은 일입니다.
미경 씨는 문화센터 수채화 반에서 만난 67세 윤선자 씨와 수업 끝나고 종종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미경 씨가 선자 씨의 그림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선자 씨, 이번 작품 색감이 정말 좋네요. 물 위에 비치는 노을빛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선자 씨가 잠깐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고마워요가 나오기도 전에 입이 먼저 열립니다. 그치? 사실 나 이거 그리는데 3일 걸렸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렸다니까. 근데 미경 씨는 모르겠지만 이 기법이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나 사실 예전에 개인전도 열었었어. 아, 그때 이야기 안 했나? 그때 신문에도 났었는데. 미경 씨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천천히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선자 씨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미경 씨가 칭찬한 그 그림 이야기는 이미 사라지고 선자 씨의 과거 전시회, 누가 자기를 인정해줬는지, 어떤 상을 받았는지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걸까? 관객석에 앉아 있는 걸까? 카페 문을 밀고 나오는데 바깥 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까 카페에서 커피가 식는 것도 몰랐습니다. 선자 씨가 이야기하는 동안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으니까요. 내 칭찬이 그 사람 자기 자랑의 발사 버튼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됩니다. 칭찬이라는 선물을 줬더니 돌아온 건 내가 들어야 할 30분짜리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선물을 줬는데 쓰레기를 되돌려 받은 꼴입니다. 선자 씨가 나한테 고마워요 한마디를 한 적이 있었던가?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 순간 감사를 느끼는 게 아니라 무대 조명이 켜진 걸로 느낍니다. 여러분이 건넨 칭찬은 그 사람에게 마이크를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면 놓을 줄 모르고 관객인 여러분은 박수만 쳐야 합니다. 옛말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습니다. 속이 꽉 찬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부족한데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속이 빈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소리가 커집니다. 채워지지 않는 안을 자기 이야기로 메우려고 더 크게, 더 오래 떠드는 겁니다. 요란함의 정체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공허함입니다. 관계란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하면 상대도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상대가 말하면 내가 들어주고 그런데 칭찬을 건넬 때마다 일방적으로 관객석에 앉혀지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통행입니다. 칭찬을 받고도 상대를 비추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무대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관객이 되기 위해 이 나이까지 산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칭찬을 건넸을 때 상대가 첫 한마디로 고마워요 하고 나를 바라보는지 아니면 곧장 자기 이야기로 달려가는지 지켜보세요. 그 첫 한마디가 그 사람이 나를 대화 상대로 보는지 관객으로 보는지를 말해줍니다. 관객석에 앉혀지는 관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 유형은 그래도 피해가 나에게서 끝납니다. 내가 서운하고, 내가 허탈하고, 내가 지치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4번째 유형은 다릅니다. 이 유형은 여러분 모르게 여러분을 가해자로 만듭니다. 4번째, 내 칭찬을 도구 삼아 제3자를 깎아내리는 사람. 여러분, 칭찬을 건넸는데 화살이 엉뚱한 사람에게 날아간 적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 앞에 있는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한 건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옆집 사람 흉, 친구 험담, 누구는 왜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때 느끼는 그 묘한 불편함,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66세 최미경 씨 이야기입니다. 미경 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71세 박선자 씨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 위 쿠션이 가지런하고 창가에 놓인 화분 잎사귀 하나에도 먼지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다과가 접시째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언니, 집이 어쩜 이렇게 깨끗해요. 진짜 부지런하시다. 본받아야겠어요. 선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쵸? 나도 힘들지만 이 정도는 해야 사람 사는 집이지. 그런데 미경 씨, 저번에 같이 갔던 정숙이네 집 기억나요? 미경 씨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정숙이네요? 왜요? 선자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합니다. 거기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세상에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는데 냄새가 나더라고. 여자가 그렇게 게으르면 어디 쓰겠어요. 미경 씨도 그때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경 씨는 찻잔을 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정숙 씨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없는 사람의 싱크대를, 없는 사람의 생활을, 없는 사람의 성격을 꺼내서 미경 씨 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자 씨는 미경 씨를 빤히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라는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미경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얼버무렸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선자 씨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 미경 씨는 눈치가 없네. 내가 다 미경 씨 좋으라고 하는 말인데. 미경 씨는 고개를 숙이고 다과 접시 위의 약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약과의 기름기가 손끝에 묻어났지만 닦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한 칭찬이 정수기를 깎아내리는 데 쓰인 거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자 씨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를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칭찬을 이간질의 도구로 쓰는 사람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칭찬을 듣는 순간 기쁨에서 멈추지 못합니다. 내가 잘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반드시 누군가는 못한다를 덧붙여야 직성이 풀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하향비교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기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타인과 비교하는 본능이 있는데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안도감을 얻는 데 중독됩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서 정수기는 더럽다는 확인 사살을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완성하려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 사살에 여러분의 동의를 끌어들이려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며 나를 올려주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를 깎아내리며 그 사람을 올려줍니다. 입에는 꿀을 바르고 배에는 칼을 품고 있다는 옛말,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칭찬은 꿀이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타인에 대한 비난은 언제든 여러분을 찌를 수 있는 칼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얼버무리지 않는 겁니다. 맞아요 하고 넘어가는 순간 그 한마디가 나중에 미경이도 정숙이 욕하더라로 둔갑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정숙 씨 그런 면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언니 집이 깨끗해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화제를 흉해서 다시 칭찬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칭찬을 건넸을 때 다른 사람의 흉을 꺼내는 사람, 그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서는 자기가 높이 올라갈 방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우월감은 모래성보다 약합니다.
그 사람 옆에 오래 앉아 있으면 여러분도 어느새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나이에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쓸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기에도 부족한 날들입니다. 남의 흉을 발판 삼아 춤추는 사람과 같은 무대에 서지 마세요. 조용히 객석에서 일어나 여러분만의 평온한 길로 걸어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칭찬을 듣고 나를 내려다보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자기 자랑으로 납치하는 사람, 남의 흉으로 돌리는 사람. 이제는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첫째, 칭찬을 건네기 전에 3초만 멈추세요. 우리는 오래 살아오면서 다정한 말 건네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품성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다정함을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마세요. 칭찬을 건네기 전 3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내 칭찬을 선물로 받을 사람인가, 무기로 쓸 사람인가? 그 3초의 판단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거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먼저 건네던 습관을 한 박자 늦추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상대가 무례하게 나올 때 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칭찬을 건넸는데 상대가 가르치려 들거나 의심하거나 자기 자랑을 시작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이 한마디면 됩니다. 동의하지도 않고 반박하지도 않고 감정을 소모하지도 않습니다. 상대의 무례함에 반응을 주지 않는 겁니다. 반응이 없으면 상대는 더 이상 여러분 위에 올라설 발판이 없어집니다. 아, 그러시구나 한마디 하고 조용히 화제를 바꾸세요. 여러분이 싸울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이해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셋째, 뒷담화에 끌려갈 때는 이 문장으로 끊으세요. 칭찬을 건넸더니 상대가 제3자의 흉을 꺼내며 동의를 구할 때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하고 눈을 반짝이며 기다릴 때 절대 맞아요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뒷담화의 공범에서 빼줍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비겁한 게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남의 등에 꽂히는 칼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지켜야 할 품격입니다. 넷째, 거리두기는 선언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발견했을 때 큰 소리로 절교를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횟수를 줄이면 됩니다. 전화가 오면 짧게 받고 모임에서는 옆자리 대신 맞은편에 앉고 둘이서 만나는 자리는 자연스럽게 피하고 티내지 않아도 됩니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시간과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양을 줄이는 겁니다. 물이 빠지듯 조용히 빠지면 상대도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서 멀어집니다. 거리두기는 냉정이 아닙니다. 나를 아끼는 겁니다. 다섯째, 오늘부터 칭찬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남에게 건네던 그 다정한 칭찬을 오늘은 거울 속의 나에게 먼저 건네보세요. 오늘도 잘 버텼다. 참 애썼다.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 남에게 했던 그 따뜻한 말을 나에게 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먼저 칭찬받아야 할 사람은 평생 남 칭찬하느라 정작 자기 마음은 챙기지 못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부터는 잠들기 전에 거울 앞에서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꿔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칭찬이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칭찬을 듣자마자 나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사람, 진심을 의심으로 되받아치는 사람, 자기 자랑의 무대로 납치하는 사람, 그리고 남의 흉을 끌어와
이간질의 발판으로 쓰는 사람. 참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그만큼 우리가 삼킨 서운함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가슴에 새겨두세요. 그 사람들이 보인 무례한 반응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세상을 따뜻하게 보려 했고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려 애쓴 선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선함을 이용하고 뒤틀어 버린 것은 그 사람들의 비뚤어진 그릇 때문입니다. 살아보니까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더라고요. 나를 내려다보거나 이용하려는 100명의 지인보다 내 칭찬 한마디의 덕분에 오늘 하루가 참 좋았습니다 하고 내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주는 단 한 명이 훨씬 소중합니다. 그 한 명이 있으면 됩니다. 그 한 명만 곁에 있으면 나머지 100명이 빠져나간 빈자리는 오히려 시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귀한 칭찬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칭찬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따뜻함과 진심이 담긴 보석입니다. 그 보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건네세요.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해주세요. 거울 속의 나에게 말해주세요. 애썼다. 참 잘 버텼다. 장하다. 남에게 건넸던 그 다정한 말을 이제는 나에게 건네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꽃을 피울 겁니다. 부적절한 사람들을 걸러내고 나면 그 빈자리에는 반드시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맑은 마음을 알아봐주는 사람, 여러분의 칭찬을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남은 날들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그 존엄함을 해치는 사람은 이제 곁에 두지 마세요. 평온하고 단단한 매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나부터라고 남겨주세요. 나부터 나를 칭찬하겠다는 그 다짐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꿔줄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